여러분, 여기와 여기 저 따라서 한번 꾹 눌러보세요. 어떠신가요? 눌렀을 때 혹시 느낌 있으신 분 계신가요? 방금 눌러보신 것이 합곡혈과 어제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셨다면 평소 소화도 잘 안되고 배에 가스가 꽉 차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통증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도 평소에 시도 때도 없이 방구를 뀌어서 창피하신 분들, 방귀 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참으시나요? 방귀 많이 나온다고 병원 가시진 않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약국에서 손님 계실 때 갑자기 배가 너무 불편해서 자꾸 방귀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난감하고 창피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징어 약사가 배에 빵빵하게 가스가 차고 방귀가 나오는 원인과 해결책까지 모두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뱃속에 묵어있는 가스 다 빼드릴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는 원인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 먹지 말라는 뻔한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채소와 과일이 무조건 몸에 좋다고 알고 계셨죠? 하지만 장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채소와 과일 중에서도 장에 잘 흡수되는 음식과 잘 흡수되지 않는 음식이 있는데요. 평소 포도맵 음식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포도맵은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미생물에 의해 발효될 수 있는 발효당,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올, 이 5가지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포도맵 음식은 고포도맵 음식과 저포도맵 음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포도맵 음식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고포도맵 음식들은 장에서 일정량 이상 흡수되지 않아 소장과 대장을 그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대장에 도착한 포도맵 성분이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과정에서 발효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메탄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가스를 많이 생성해 배가 빵빵하게 부풀며 복통이 발생하고 잦은 방귀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맵 성분은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장내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위장관 운동이 빨라져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포도맵 음식으로는 사과, 복숭아, 수박, 브로콜리, 마늘, 양파, 치즈, 우유, 커피 등이 있고요. 저포도맵 음식으로는 키위, 바나나, 감자, 두부, 고구마, 오이, 당근, 저지방 요구르트, 유당 제거 우유, 그리고 고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과일에는 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장이 민감한 사람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에 가스가 자주 차는 사람의 경우는 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과당이 물을 장내로 끌어들여서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물론 바나나와 같이 과당이 적게 함유된 과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로콜리, 마늘, 양파 같은 이런 좋은 채소들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더군다나 우리는 마늘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마늘과 양파는 우리나라 음식이라면 어느 음식이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양파와 마늘에는 과당이 여러 개 모인 다당류, 프럭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파는 종류에 따라 프럭탄 함량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양파에는 프럭탄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요. 마늘의 경우 말린 마늘이 생마늘보다 프럭탄 함량이 3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양파와 마늘 중에서는 특히 마늘에 더 많은 프럭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프럭탄이 장에서 발효될 때 결장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복부 팽만과 가스를 유발하고 설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프럭탄 함량이 높은 식품은 배가 불편하실 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식으로 우유, 요플레 같은 유제품 자주 드시나요? 가스 많이 차시는 분들은 유제품 중에서도 저지방 제품이나 유당을 제거한 제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제품에는 기본적으로 유당이 들어가는데요. 유당도 포도맵 당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 복부 팽만감, 복통과 같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저포도맵 음식만 많이 먹고 고포도맵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저포도맵에 속해 있는 바나나와 포도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가스를 유발하고 장을 과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포도맵 음식이라도 양을 제한하지 않고 많이 먹을 시 가스가 차서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비로 인해 가스가 차는 경우엔 무작정 저포도맵 음식만 먹다가는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부족해져 변비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잡곡도 고포도맵 음식 중 하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잡곡이 흰쌀밥보다 몸에 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잡곡은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고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잡곡은 고포도맵 음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잡곡은 흰쌀밥과 달리 정제되지 않아 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발효가 되어 가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포도맵 음식만 마음껏 드시고 고포도맵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가스로 인해 복부 팽만과 설사 증상이 너무 심한 시기에는 저포도맵 식단 위주로 드시고 하나씩 음식들을 추가해가며 본인의 몸에 맞는 음식들을 찾아가시면서
차츰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입안에서도 20회에서 30회 정도 꼭꼭 씹어 삼켜서 입안에서의 1차적인 소화를 통해 장의 소화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는 원인 두 번째는 체질입니다. 태양인 소음인과 같은 사상 체질이 아니라 식적 체질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적 체질에서 식적이란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체내에 머물면서 독소로 작용해 가스를 많이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적 체질이신 분들은 음식이 위에 쌓여 정상적으로 소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24시간 금식을 한다 해도 위에 음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복부가 팽만해지고 복부의 운동성이 많이 떨어져 내장 지방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음식물이 체내 노폐물과 결합해 덩어리가 되어 위장벽에 붙어 위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면역력까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식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부 팽만과 가스 유발과 같은 증상을 식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식적과 식체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식체는 소화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일시적인 증상인 반면 식적은 식체나 음식으로 인한 손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오래되면서 뭉친 것으로 위장, 소장, 대장 등 모든 장에 걸쳐 발생하고 복통이 심해지고 배를 눌러봤을 때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배에 가스가 자주 차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식적 체질이어서 그랬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내가 식적 체질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보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지 꼭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명치와 배꼽 사이를 눌러보세요. 식적은 주로 위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명치와 배꼽 사이를 눌렀을 때 단단하게 굳어져 있거나 덩어리가 잡히고 위가 부어있어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눌렀을 때 아무 이상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죠. 본인이 스스로 눌러봤을 때는 천천히 누르니까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 혼자 눌러보시고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았어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눌러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이때 오래 소화되지 못한 음식이 남아있다면 지독한 냄새와 트림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합곡혈, 어제혈이라 불리는 손의 부위를 눌러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알려드렸던 이곳과 이곳입니다. 여기를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셨다? 그럼 식적 체질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는 혓바닥을 한번 쭉 내밀어 보시겠어요? 혓바닥을 보셨을 때 설태가 하얗게 끼고 구취가 심하게 난다 하시는 분, 이것도 식적 체질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몇 가지 증상에 해당되시나요? 식적이 있으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식습관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아무리 건강하신 분들도 식사 시간이 늘 불규칙하고 과식과 폭식을 일삼는다면 소화기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식적은 본인의 소화력에 비해 과도한 음식을 먹었을 때 잘 생기기 때문에 평소에 소식하는 습관 들이시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드실수록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들게 되므로 아침까지 위에 머문 음식이 식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침 4시간 전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식과 취침 4시간 전부터 먹지 않기, 딱 이 2가지를 평소 습관으로 들여주신다면 배에 가스 차서 빵빵해지는 복부 팽만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에 가스 차는 원인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0조 마리 이상의 미생물들이 우리와 함께 공존한다는 이야기, 이거 들어보셨죠? 이 균들 중 대다수가 소화기관이자 면역기관인 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이 세입자들은 뭘 먹고 살까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면 사실 우리 인간은 이 식이섬유를 온전히 소화해서 흡수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먹을 것이 부족해진 미생물들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식이섬유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장 점막을 파먹어 버립니다. 장내 세균이 장 점막을 갉아먹다 보면 점막이 점점 얇아지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촘촘했던 점막에 틈이 생깁니다. 그럼 유해균이 그 틈으로 인해 쉽게 체내로 들어와 각종 만성질환과 관련된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유해균으로 인해 새는장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는데요. 장누수 증후군의 중요 증상 중 하나가 복부에 가스가 차고 복통이 생기고 설사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걸 관리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드시기 어렵다면 유익균이 먹이로 삼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과 채소 중에서도 특히 고포도맵이 아닌 바나나, 딸기, 키위, 오이, 당근, 양상추 이런 음식들을 드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징어 양상만 믿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이미 가스가 많이 찬 상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가스 제거에 도움이 되는 집에서 따라하기 좋은 2가지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 빼기 자세인데요. 누운 자세로 무릎을 골반 넓이만큼 벌려준 뒤
무릎을 구부리고 두 손으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골반이 바닥과 떨어지지 않게 꼭 2, 3분 정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쫙 펴고 온몸의 힘도 같이 풀어주면서 가볍게 호흡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따라하기 어렵지 않으시겠죠?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는 고양이 자세입니다. 양팔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후 그 상태에서 양팔은 앞쪽으로 쭉 뻗고 허리는 아래로 내리며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는 30초에서 1분 정도 지속해 주세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많이 어려운 동작 아니잖아요. 배에 가스 찼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시고 방귀가 시원하게 나와 가스 제거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후기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시원해져서 만나요.